그러면 이제 K스포츠에서 직접 경험한 것 중에 네. 언론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누슬리. 네. 누슬리가 WK 네. 하고 독점 계약을 이미 맺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대통령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면 네. 당연히 누슬리가 동계올림픽 때 네. 업자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됐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방어 논리를 편단 말이죠. 네. 계속해서 대통령의 관여가 없다는 식으로.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누슬리의 선정 과정이나 이런 데 깊숙이 개입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담당자로서. 그러면 제가 복잡한 전개 과정이 있었겠지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안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진짜 네.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항상 내세우는 안 된 것이 바로 대통령의 관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한다. 네. 에 대해서 누슬리가 안 되는 과정을 보셨을 테니까 그 안 됐던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어떻게 안 됐는지.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 도와줘서가 아니고요. 네. 최순실 씨 개인의 욕심 때문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아주 네. 디테일하게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결과만 말씀드리면 예, 그렇고요. 결론은 그렇고.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이제 누슬리하고 그 독점계약 5% 뭐 이런 거 체결한 거는 법원에서 제가 증언을 했고 예. 그 부분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그렇죠. 거기까지는 알죠. 그 왜 안 됐느냐. 그 이후에 한국 지사를 설립하는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네. 한국 지사 때문에 안 됐다. 이 정도만 나왔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한국 지사 설립을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주장한 거는 뭐냐면 네. 5대5로 설립을 해야 된다. 누슬리에게. 예. 누슬리 5, 이쪽 5. 이렇게 한국 해서. 지사를 이게 누슬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독점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한국 지사를 설립해라. 그런데 5대5로 설립해야 한다는 건 자본금을 5대5로 돼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5대5로 그 수익을 봐야 되겠다. 수익. 얘기를 하신 건데 네. 그 사실은 그쪽은 전혀 그런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죠. 네, 그럴 이유가 없고 특허가 원천 기술을 있지. 가진 회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굉장히 특이한 그 스포츠 공학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건립했다가 조립했다가 부셨다가 하는 거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기 세계적인 때문에 기술 회사인데. 그 회사가 굳이 5대5라는 거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네. 그럼 결렬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네. 예를 들어서 뭐 사장을 어디서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든지. 그러니까 뭐 최순실 씨가 이제 일단 5대5 회사 설립을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나는 반은 먹어야 되겠어.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회장님 이거는 얘네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식이 있다면 네, 당연히. 이쪽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네. 자기들이 다 짓고 하는 기술력이 다 되는 회사인데 네. 뭐가 아쉬워서 이쪽에서 하겠습니까? 이미 그래서 세일즈를 해주면 그거에 대한 피를 주겠다는 5% 피를 주겠다는 그렇죠. 커미션 계약을 그거는 했는데. 받으셨지 않냐. 그렇죠, 그렇죠. 그걸 저는 체결한 거를 사실은 저는 업무상 제가 좀 일을 좀 성과를 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근데 그거에 이제 만족을 못 하겠다는 거죠. 반은 먹어야겠다. 본인은. 반은 먹어야겠다. 그죠? 그래서 계속 이제 5대5 설립을 주장을 하니까 그 네. 얘기를 저는 이제 전달을 할 수밖에 없어서 얘기를 했죠. 누슬리 측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다.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다. 뭐 하자는 건지. 본인들은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본 적도 없고 이 회사가 이미 전 세계에 이렇게 몇십 개의 지사가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자기네가 다른 나라 이렇게 진출하고 할 때도 세일즈로 이 세일즈 에이전시한테 이렇게 휘를 주고 좀 도움을 받아서 진출하는 경우는 당연히 많은데 자기네가 무슨 합작법인을 5대5로 설립을 해서 그 회사하고 이윤을 5대5로 나누는 것 자체는 자기네가 해본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 할 이유가 없죠. 할 이유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당연히 이게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얘기를 해서 최순실 거기서 물러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아주 강력하게 계속 네. 무조건 이거를 성립을 시켜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주슬리에다가 네. 말씀드렸죠. 정말 죄송한데 미팅을 한번 할 수 없겠냐. 의사결정권자가 말이죠. 사장하고. 그 CEO 분이 나오셔서 그랬더니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담당자께서 이쪽에서 저도 계속 CEO한테 이런 얘기들을 지금 드리고는 있는데, 그러면 박 과장님 측에서도 결정권자가 나오셔서 이런 문제는 얘기를 서로 해야 되지 않겠냐. 사장끼리 해결하자.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얘기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인데. 맞아요. 예. 그래서
언제 그거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 그쪽 그 CEO 분도 굉장히 전 세계를 360을 돌아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겨우겨우 스케줄을 잡은 게 이제 제가 독일에 출장을 갔었잖아요. 출장 돌아오는 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있는 네. 컨퍼런스 룸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이제 그쪽 CEO 분하고 누슬리 CEO와 최순실 회장이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저는 안 나가실 줄 알았어요. 최순실 씨가 처음에는. 왜냐면 절대 그런 거를 이렇게 노출을 굉장히 직접 등장하는 걸 싫어하는데 완전히 싫어하시는 분인데. 네. 근데 덩어리가 크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최순실 씨한테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쪽에서 CEO가 나오겠답니다. 이걸 어떻게 미팅을 나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최순실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은 걔네들이 나와서 그날 그거 합작법인 하는 거 결정을 하겠다고 하면 내가 나갈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하면 원래는 하겠다는 결정을 해야 자기가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네. 본인은 그걸 강하게 하여튼 저한테 그렇게 어필하시면서 어쨌든 그래서 하겠다고 얘기 안 하면 그 스위스 놈들 내가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완곡하게 이제 뉴슬리에 전달을 했고 그랬더니 뉴슬리에서도 그러면은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를 하겠다고는 말을 못 하겠다. 한번 들어보겠다. 무슨 말 하는지. 그렇죠. 원래는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이쪽도 제가 하도 그렇게 막 사정을 하니까 저는 막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최순실 씨한테 제가 사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여튼 만나준 건데 그쪽 이제 CEO하고 법률자문 한 분, 그다음에 그 한국말을 하실 수 있는 분 그 담당자분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나오셨고 저희 쪽에서 이제 최순실 씨, 저 고영태 씨 이렇게 셋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그 미팅을 했는데 그쪽은 이제 궁금한 거죠. 5대5를 얘기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최순실 씨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한국에 법인 세울 때 뭐 5천만 원, 뭐 1억짜리 뭐 법인 이렇게 하잖아요. 만들잖아요. 뭐 통장에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증빙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자본금. 그렇죠. 그러면 최순실 씨 얘기는 자본금 1억짜리를 만들면 5천을 내가 될 테니까 5천을 니네가 대라. 이런 의미예요. 네. 그걸로 5대5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5대5를 만든 다음에 수익도 5대5를 먹어야 돼. 그렇죠. 근데 그쪽 이제 CEO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 그렇다면은 우리 쪽에 이 기술력이 있는 그 뉴슬리의 기술 공법이 들어가 있는 그 공사 용어로 하면 아시바 같은 게 있어요. 비계라고 하죠. 비계. 예. 저는 그 용어를 잘 모르겠어서 비계라고 하는데 그게 아시바로 합시오. 아시바로 일본어지만 표현을 하자면 일본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 아시바에 사실은 뉴슬리의 핵심 공법의 그 기술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들고 와야 돼요. 그렇죠. 이 일을 시작하려면. 그래서 이제 CEO가 물어보는 건 우리는 동아시아에 진출이 안 돼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배로 해서 뭐 물류로 해서 날라야 되는데 막대한 물류비가 들어간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뭐 그게 몇십억이 될지 몇백억이 될지 모르는데 그럼 그것도 니네는 당연히 반반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반반 보자는 거냐? 그럼 최순실 씨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돈은 니네가 다 쓰고 수익만 날 반죠 이거죠. 공사에 대한 건 니네가 다 알아서 하고. 네. 5대5 합작법인 하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쪽 CEO는 이해가 안 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막 얼굴 빨개지고 그쪽 이제 통역하시는 분도 이게 어떤 거를 주장하시는 건지 통역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 통역분이 심지어 그래서 한국말로 자기 CEO한테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제가 그래서, 저 매니저님 저기 한국말로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쪽 CEO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제가 지금 답을 못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줄 수 없다, 답을. 그랬더니, 이제 최순실 씨는 막 그러는 거죠, 저한테. 봐라, 이 스위스 놈들. 이런다. 이 외국 놈들, 이럴 줄 알았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답을 준다고 해서 내가 나왔는데, 봐라. 자기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걸 전혀 모르는군요. 자기는 그냥 그게 당연히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이 당연히 통해야 되는 그냥 정도. 무조건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비즈니스 매너라든지 일반적으로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처음에 만나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있고 좀
좀 친해지고 이런 한국에서는 다음에 안 그래도 되니까요. 한국에서는 예산표 쫙 들고 야 여기 드십시오 하니까요. 그렇죠. 다 그 방식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하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태도로 똑같이 그 외국인들한테 하니까 외국인들이 그게 먹히지도 않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답을 못 주겠다 이러셨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러면 언제 답을 줄래? 넌 줄 모르고 2주 내로 답을 줘라. 2주 내에 답을 그랬더니 그쪽 CEO가 네. 정말 난감해하면서 네. 자기 말고 그 뉴슬리 지분을 가진 2명이 더 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명이 최종 그 자기들이 지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네, 네. 그 나머지 2명도 굉장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바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다 의견 취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달 정도 걸린다 얘기를 했어요. 한 달 정도, 예. 그랬더니 최순실 씨가 안 된다. 2주 안에 답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막 표정이 그러니까 웃지 않을 수 없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도 눈치 못 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실소를 하면서 이제 그 CEO가 그러면 내가 2주 안에 답 준다는 말은 진짜 도저히 못 하겠고 3주 안에 답을 주겠다. 3주 안에. 그리고 돌아가서 3주 있다가 답을 줬죠. 네. 정확하게 3주. 예.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네. 안 된다는 답이 와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굉장히 의기소침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막 그것 때문에 정말 시달렸거든요. 엄청 저는 시달려서 여기까지 그래도 추진을 해왔는데 그걸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는 좀 되게 사실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안 된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 봐라. 스위스 놈들. 유럽 놈들, 외국 놈들. 내 이럴 줄 알았다. 저런 놈들, 외국 놈들이랑은 그래서 함부로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박 과장도 이번에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한테. 제가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사실은. 근데 그 티를 낼 수는 없고, 정말 그 분을 정말 가슴 속에 사겼죠, 제가. 끝까지 본인이 뭘 잘못하는지는 모르죠. 그렇죠. 네. 자기가 욕심부려서 안 됐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혹시 그 CEO가 미팅룸을 나가면서 그 CEO나 혹은 한국인 통역을 담당했던 그 현지 직원이 혹시 담당한테 진짜 하고 한 말은 없었어요? 저한테요? 예. 아니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욕을 하냐면서 뭐라든가. 그 사람들은 왜냐면 근데 어쨌든 비즈니스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좀 향후의 고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겠죠, 당연히. 예. 저 그 한국인 매니저분한테 진짜 죄송해서 지금도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 그 매니저분 속사정이 이러했답니다. 네. 알겠어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안 된 사업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아서 안 된 거라고 논리를 펴시는 변호사분들께서는 한번 이 방송 좀 자세히 좀 들어봐 주세요. 네. 이런 이유로 안 됐답니다. 예를 들면. 자, 오늘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증인신문을 얼마 전에 나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형사재판. 네. 손현실 씨가 직접 출석했던. 예, 31일 날 재판 갔다 왔고요. 그때 이제 많은 얘기가 왔을 텐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마지막 질문으로 기본적으로 소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느낀 소감? 소회? 네. 예. 단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좀 짜증이 났고요. 짜증? 네. 왜 짜증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 그러니까 검찰 측은 당연히 하실 질문들을 하셨는데, 예. 변호인, 최순실 씨 변호인 측 분들은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안하고 크게 상관없는 질문들도 굉장히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재판하고, 그 재판하고 상관없는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최순실 씨 변호하러 나오신 거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경재 변호사란 그 분이 이제 최순실 씨 변호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저한테 계속 검찰에서, 이렇게 밤늦게 수사 많이 받지 않았냐. 여러 번 받지 않았냐.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도 나온 증인들한테 그런 질문을 계속했거든요. 네. 유사한 질문을. 그러니까 소위 이제 조사의 불법성을 가지고 물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묻지는 않으셨어요. 강압 수사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묻지는 않으셨는데.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그렇죠. 몰아가는 근데 방향이? 그 의도가 이 재판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밤새 조사 받았냐? 네. 제가 오죽하면 제가 그랬어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실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다 동의하고 성실히 조사 받았는데. 그럼요. 저는 당연히 심야조사 하게 되면 심야조사 동의서 이런 거 다
사인도 하고 지장도 찍고 검찰분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한 건데 그거를 그거를 막 불법성이 없는 네, 마치 무슨 뭐 제가 되게 굉장히 검찰에서 밤늦게 뭐 받으면 안 되는 건데 받았다는 식으로 뭐 고문이나 아니면 막 시간이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조사 시간을 보면 그 조서 이렇게 앞에 보면 써 있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았는지 그거 맞냐? 불법 동의서 쓰신 거 맞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그러니까 막 거기서 하시고. 이제 최순실 씨가 가졌던 불만 중에 하나라고 초기에 보도됐던 게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최순실 씨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쓰일 소재를 찾고 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 유사한 걸 겪으신 거네요. 말하자면. 뭐 말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그렇고.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이제 뉴슬리하고 그 독점계약 5%뭐 이런 거 체결한 거는 법원에서 제가 증언을 했고 예. 그 부분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그렇죠. 거기까지는 알죠. 그 왜 안 됐느냐. 그 이후에 한국 지사를 설립하는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네. 한국 지사 때문에 안 됐다. 이 정도만 나왔는데.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한국 지사 설립을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주장한 거는 뭐냐면 네. 5대5로 설립을 해야 된다. 누슬리에게. 예. 뉴슬리 5, 이쪽 5. 이렇게 한국 해서. 지사를 이게 누슬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독점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한국 지사를 설립해라. 그런데 5대5로 설립해야 한다는 건 자본금을 5대5로 돼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5대5로 그 수익을 봐야 되겠다. 수익? 얘기를 하신 건데. 네. 그 사실은 그쪽은 전혀 그런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죠. 네, 그럴 이유가 없고 특허가 원천 기술을 있지. 가진 회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굉장히 특이한 그 스포츠 공학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건립했다가 조립했다가 부셨다가 하는 거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기 세계적인 때문에 기술사인데. 그 회사가 굳이 5대5라는 거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네. 그럼 결렬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네. 예를 들어서 뭐 사장을 어디서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든지. 그러니까 뭐 최순실 씨가 이제 일단 5대5 회사 설립을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나는 반은 먹어야 되겠어.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회장님 이거는 얘네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식이 있다면 네, 당연히. 이쪽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네. 자기들이 다 짓고 하는 기술력이 다 되는 회사인데 네. 뭐가 아쉬워서 이쪽에서 하겠습니까? 이미 그래서 세일즈를 해주면 그거에 대한 피를 주겠다는 5% 피를 주겠다는 그렇죠. 커미션 그거는 계약을 받으셨지 않냐? 그렇죠, 그렇죠. 그걸 저는 체결한 거를 사실은 저는 업무상 제가 좀 일을 좀 성과를 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근데 그거에 이제 만족을 못 하겠다는 반은 거죠. 먹어야겠다. 본인은. 반은 먹어야겠다. 그래서 계속 이제 5대5 설립을 주장을 하니까 그 얘기를 저는 이제 전달을 할 수밖에 없어서 얘기를 했죠. 누슬리 측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다.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다. 뭐 하자는 건지. 본인들은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본 적도 없고 이 회사가 이미 전 세계에 이렇게 몇십 개의 지사가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자기네가 다른 나라 이렇게 진출하고 할 때도 세일즈로 이 세일즈 에이전시한테 이렇게 피를 주고 좀 도움을 받아서 진출하는 경우는 당연히 많은데 자기네가 무슨 합작법인을 5대5로 설립을 해서 그 회사하고 이윤을 5대5로 나누는 것 자체는 자기네가 해본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 할 이유가 없죠. 할 이유도 없고. 네. 그러면 이제 K스포츠에서 직접 경험한 것 중에 네. 언론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누슬리. 네. 누슬리가 WK 네. 하고 독점 계약을 이미 맺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대통령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면 네. 당연히 누슬리가 동계올림픽 때 네. 업자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됐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방어 논리를 편단 말이죠. 네. 계속해서 대통령의 관여가 없다는 식으로.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누슬리의 선정 과정이나 이런 데 깊숙이 개입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담당자로서. 그러면 제가 복잡한 전개 과정이 있었겠지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안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진짜 네.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항상 내세우는 안 된 것이 바로 대통령의 관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한다. 네. 에 대해서 누슬리가 안 되는 과정을 보셨을 테니까 그 안 됐던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어떻게 안 됐는지.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 도와줘서가 아니고요. 네. 최순실 씨 개인의 욕심 때문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아주 네. 디테일하게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결과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결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당연히 이게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얘기를 해서 최순실이 거기서 물러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아주 강력하게 계속 네. 무조건 이거를 성립을 시켜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주술리에다가 네. 말씀드렸죠. 정말 죄송한데 미팅을 한번 할 수 없겠냐. 의사결정권 장관 사장하고 그 CEO 분이 나오셔서 그랬더니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담당자께서 이쪽에서 저도 계속 CEO한테 이런 얘기들을 지금 드리고는 있는데 그러면 박 과장님 측에서도 결정권자가 나오셔서 이런 문제는 얘기를 서로 해야 되지 않겠냐. 사장끼리 해결하자.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얘기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인데. 예. 그래서 언제 그거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그쪽 그 CEO 분도 굉장히 전 세계를 360을 돌아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겨우겨우 스케줄을 잡은 게 이제 제가 독일에 출장을 갔었잖아요. 출장 돌아오는 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있는 네. 컨퍼런스 룸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이제 그쪽 CEO 분하고 누슬리 CEO와 최순실 회장이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안 나가실 줄 알았어요. 최순실 씨가 처음에는. 왜냐면 절대 그런 거를 이렇게 노출을 굉장히 직접 등장하는 걸 싫어하는데 완전히 싫어하시는 분인데. 네. 근데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순실 씨한테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쪽에서 CEO가 나오겠답니다. 이걸 어떻게 미팅을 나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최순실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은 걔네들이 나와서 그날 그거 합작 범인 하는 거 결정을 하겠다고 하면 내가 나갈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하면 원래는 하겠다는 결정을 해야 자기가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네. 본인은 그걸 강하게 하여튼 저한테 그렇게 어필하시면서 어쨌든 그래서 하겠다고 얘기 안 하면 그 스위스 놈들 내가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완곡하게 이제 뉴슬리에 전달을 했고 그랬더니 뉴슬리에서도 그러면은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를 하겠다고는 말을 못 하겠다. 한번 들어보겠다. 근데 무슨 말 하는지. 그렇죠. 원래는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이쪽도 제가 하도 그렇게 막 사정을 하니까 저는 막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최순실 씨한테 제가 사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여튼 만나준 건데 그쪽 이제 CEO하고 법률자문 한 분